어서 오십시오. 네, 이렇게 인사드려요. 아, 예. 자연스럽게. 아, 근데 이 하이트진로가 지금 파업하잖아요. 네. 근데 저희 집 앞이에요. 아, 그래요? 동네 분위기가 좀 바뀌었습니다. 아, 다들 좀 왜냐면 너무나 어마무시한 상황들이 나오고 있어가지고 그걸 생각해서 근데 주가도 최근에 완전 바닥이네요. 근데 이 파업 이슈가 있는 기업은 그 이슈는 항상 괜찮습니다. 단기적으로 좀 끝났던 상황 단기적으로 좀 있었고. 생각보다 좀 길어지고 있어서. 네. 근데 이제 뭐 하이트젤로 아시겠지만 이제 2분기 실적 본다고 하더라도 네. 잘 주요했어요. 어떻게 보면 맥주 가격을 인상했던 부분 네. 주요했거든요. 네. 그 우려감이 지금 우려감이 이제 기대로 좀 바뀌는 상황에서 이제 화물 연대 파업을 하는데 네. 좀 잠시 좀 그냥 숨 고르기, 숨고르기. 예, 그런 상황이지 않을까라고 좀 생각이 되고 있고 지금 이제 맥주에 대해 말씀드린 판가 인상도 효과도 있지만 특히 이제 뭐 소주 있잖아요. 뭐 소주 같은 경우에는 네. 뭐 우리나라보다도 지금은 해외 쪽에서 인기가 더 많은 상황이거든요. 그렇기 때문에 하반기는 2분기보다 그 이상의 인상을 가져갈 가능성이 실적 성장이 나올 가능성이 크기 때문에 네. 이 화물연대 파업 같은 경우에는 어떻게 보면은 이런 이슈가 나왔을 때 주가 떨어졌을 때는 네. 한번 매수 결 하면 나쁘지 않을까? 아, 그래요? 나쁘지 않다. 예. 그 토닉 말아 드셔보셨어요? 토닉 기가 저, 막힌. 저는 안 먹지만은 아, 그래요? 정말 주위에서 좋아하는 것 같아요. 아, 독주 드시는 편? 대부분 이제 이 토니워터 같은 경우가 아, 이제 그 전에는 어떤 양주나 이런 부분으로 타 먹었잖아요. 아니? 토닉 양주로 따 먹는다고요? 뭐 보드카나 아저씨 이런 거. 스타일이네. 근데 이제 지금 소주랑 토닉이랑 레몬 뭐 이런 게. 지금 많이 바뀌었죠. 그러니까 하이트진로의 소주도 그렇게 먹어야 그치. 그렇게 먹어야죠. 그래요. 아, 저보다 그리고 더 그냥 좋아하지. 가볍게 드린 질문인데 너무 다큐로 받으시는 거 아닙니까? 정서한 아나운서 준비하고 있어요. 자, 어쨌든 하이트진로에 대한 투자 의견은 모두 다 좋네요. 자, 시간의 거래 특징주부터 보겠습니다. 정서한 아나운서 전해주십시오. 저도 토닉워터 레몬 팝니다. 비율은 1대1이 좋던데 시간의 특징주 체크해 보도록 하겠습니다. 먼저 건설 건축업체들의 움직임이 시간 외에서 포착됐습니다. 국토부가 오늘 글로벌 인프라 컨퍼런스를 개최합니다. 이 네옴시티 기대감이 커지면서 유신, 한국종합기술, 세아특수강 이 같은 재료로 인해서 새 종목이 시간 외에서 움직임이 포착됐습니다. 그리고 이어서 HB솔루션입니다. 248억 규모의 삼성 디스플레이 베트남 장비 공급 계약 소식을 전했고요. 이 같은 소식에 5.71% 상승을 보였습니다. 그리고 RT캐스트입니다. 이 RT 모빌리티가 카카오 모빌리티로부터 전략적 투자 모빌리티 제휴 사업을 추진한다라는 소식을 전했고요. 이 같은 소식에 시간 외에서 4%대의 오름세를 보였습니다. 시간의 특징주 체크해봤습니다. 네, 시간의 특징주 중에서 투자할 만한 게 보이십니까? 이제 HB솔루션 좀 봐야 되는데 네. 이 정확히 얘기하면은 삼성 디스플레이 베트남 법인 쪽에서의 수주를 했다라는 그런 얘기고요. 이 HB솔루션은 이제 ELB 장비라고 해서 이제 빗샘의 그 카메라나 이쪽에서의 빗샘을 방지하는 그런 장비를 만드는 기업이고. 무슨 잉크젯이나 여러 그 반도체에서 측정 장비 굉장히 좀 그 사업 분야가 다양한 기업이라고 좀 볼 수 있겠는데 지금 현재 2분기 때도 이 작년 대비해서 흑자 전환을 했었고 하지만 이 주가 부분 같은 경우가 지금 그 이 흑자 전환이나 여러 가지 모멘텀 그리고 수주 잔고나 여러 가지 본다고 하더라도 지금 시세를 좀 못 받고 있는 현재 상황이라고 좀 말씀드릴 수 있겠고요. 네. 지금 현재 본다고 하더라도 작년 3분기 때 영업이익률이 7.2%인데 이번에 2분기 때 22%까지 올랐어요. 근데 하지만 그리고 이제 올해 1분기 때 10%까지 넘었는데 주가 흐름을 보시면 아시겠지만은 오히려 좀 주가가 좀 계속 역행하는 구조로 좀 가고 있는 상황이거든요. 이게 본업이라고 할 수 있는 뭐 ELB 장비나 측정 기기나 여러 가지 부분에 있어서는 그 숫자로는 좋아지고 있는 상태인데 기존의 이제 HB솔루션이 잉크젯 이쪽에서의 실적에 대한 기대감이 굉장히 좀 컸었거든요. 네. 하지만 뭐 삼성 디스플레이나 여러 전반 기업들이 이 올해 이제 향후의 경기에 대한 우려감 때문에 투자에 대한 부분을 뭐 QD OLED 쪽이나
QD OLED나 이쪽에서의 그 공격적으로 집행을 좀 안 했던 부분이 투자 심리를 좀 눌렸던 상황이 좀 있다라고 좀 판단되고 있고요. 그렇기 때문에 저는 이제 뭐 2분기 때 22%의 영업이익률이 하반기에도 좀 이어질 거라는 생각은 좀 안 해요. 약간의 예. 도포제 그 효과도 있었던 상황이기 때문에. 근데 하지만 여러 가지 뭐 그 QD OLED에 대한 투자 부분은 저는 이제 삼성 디스플레이가 공격적으로 할 가능성이 높다고 생각이 되고 있거든요. 뭐 그렇기 때문에 이 HB 솔루션에 대한 좀 매수 관점을 유지해도 괜찮지 않을까 이렇게 보입니다. HB 솔루션은 12물량 부담이 좀 계속 있어요. 그 얘기는 계속 나오더라고요. 예. 저도 막 게시판을 보더라도 얘기 나오고 그러니까 있는데 12 때문에 그래서 아마 그것 때문에 주가가 좀 못 오르는 측면은 없나요? 그것도 없다라고 말씀은 예. 드릴 수는 없고요. 예. 근데 이제 뭐 그 부분 같은 경우에는 또 이제 전환 가격이나 예. 이런 부분이 또 이제 바뀔 수도 있는 상황이고 그렇기 때문에 그 부분은 떠나가지고 지금 저는 이제 그냥 펀더멘탈 본다고 한다면 이 전방의 디스플레이 기업들이 투자를 좀 많이 해야 네. 좀 이런 부분이 좀 환기가 되지 않을까라 좀 생각이 돼요. 그럼 부담은 늘 존재하는 게 맞고요. 12물량에 대한 부담. 그쵸, 그럼 모든 기업들이 그런 거죠. 네. 알겠습니다. 자, HB 솔루션 봤고요. 다음은 외국인과 기관 특징주 보겠습니다. 전해주십시오. 네, 외국인과 기관 7거래일 동안 2거래일 연속해서 담아낸 종목들로 위주 픽해봤습니다. 어제 일단 기관 외국인의 수급을 보면요. 이 경기가 침체되는 와중에 또 시장이 많이 흔들렸는데 돌파구에 대한 해석이 비슷했던 것 같습니다. 담은 섹터가 많이 유사하고요. 종목별 차이는 있습니다. 하나하나 체크해 보도록 하겠습니다. 일단 먼저 외국인은 2차 전지로 LG 에너지 솔루션을 무려 25거래일 연속해서 사들이고 있습니다. 특히 어제는 일본 완성차 업체 혼다와 북미 지역 양극재 소재 공장 설립 소식을 알리기도 했는데요. 이 같은 소식에 외국인이 관심을 보였습니다. 네, 그리고 한화를 매수를 했습니다. 이 자회사 한화 에어로스페이스가 K방산 열풍을 불러 일으켰고 또 어제는 김동관 부사장이 부회장 승진 소식을 알리기도 했습니다. 이 같은 소식에 20일 연속해서 한화 매수하는 모습 포착되었습니다. 네, 그리고 네옴시티 기대감의 건설주로 GS건설을 사들였고요. 또 외국인은 자동차 부품주에 관심을 보이며 화신 4거래일 연속해서 담아내고 있습니다. 마지막으로는 달러 강세 환차익 기대감을 불러일으킨 것 같습니다. 담배 제조업체 KTNG까지 매수하는 모습 확인됐습니다. 넘어와서 기관 체크해 보도록 하겠습니다. 일단 기관도 에너지 그리고 또 네옴시티 기대감으로 인한 종목과 함께 관련된 자동차 부품주 담아내는 모습 확인되고 있는데요. 일단 지난주 금요일에는 이 태양광 하나솔루션의 강한 매수를 보이면서 우위 종목으로 올라왔습니다. 어제는 에너지 대란 속에 그야말로 에너지 자체를 담았고요. 이 두산 에너빌리티와 두산 퓨얼셀을 가지고 있는 두산을 15거래일 연속해서 사들이고 있습니다. 네, 그리고 자동차 부품주로는 현대위아를 담아냈고 네옴시티 수혜 기대감으로는 효성중공업을 21거래일 연속해서 매수 포지션 유지하고 있습니다. 그 밖에도 북미 에너지용 강관 수요 호재 업체인 세아제강과 함께 또 경기 불황 속 방어 역할을 기대해줄 오뚜기까지 14일 연속해서 매수하는 모습 확인되고 있습니다. 외국인과 기관 수급 체크해봤습니다. 외국인 순매수 특징주는 뭘 탑픽으로 꼽으세요? 우선 저는 이제 화신 화신. 한번, 봐야 되지 않나. 화신. 실적이나 여러 가지 면에서 지금 나쁠 게 없는 상황이고 2분기 실적 본다고 하더라도 이 작년 대비해서 한 127% 지금 늘어난 상태고요. 이제 영업이익도 5%대 중반으로 좀 올라온 상태다라고 말씀드릴 수 있겠고 지금 현재 화신 같은 경우가 이 자동차 이제 부품 업체인데 일반적인 어떤 전동 부품을 만드는 기업은 아니에요. 그리고 이 화신은 이 차체, 샤시나 이 바디 프레임을 만드는 회사라고 좀 볼 수 있는데 저는 이제 화신의 어떤 강점은 이게 화신이 현대차 그룹주는 아니지만은 거의 현대차 그룹의 뭐 샤시나 이쪽 부분은 거의 화신이 하고 있다. 아, 납품을 많이 해요. 납품을 많이 하고 있는 상태고 중요한 부분이 이제 그
현대차도 이제 미국 쪽에서의 공장을 설립하면서 본격적으로 이 전기차에 대한 양산을 하게 될 텐데 일반적인 이 전기차에 대한 이 바디 프레임이나 샤시 같은 경우에는 굉장히 일반 내연기관 차보다도 이 기술이나 이런 부분에 있어서 집약적인 그런 샤시를 만들어야 되거든요. 근데 이걸 할 수 있는 그런 그 회사가 별로 없고, 뭐 현대차 그룹 같은 경우에도 뭐 다른 어떤 그 샤시 업체에 주지 않겠죠. 화신에 줄 가능성이 크고, 뭐 말씀드렸다시피 이제 전기차 화시에 대한 이런 기술 집약에 대한 부분이 높기 때문에 당연히 ASP 판매 단가도 높기 때문에 지금 현재 이 화신이 갖고 있는 어떤 이 마진 스프레드 부분은 이 전기차 생산이 본격적으로 현대차에서 나온다고 한다면은 벌어질 가능성이 있다라고 좀 생각이 좀 되고 있고요. 그리고 일반 전기차 소재나 뭐 부품 업체들 같은 경우는 최근에 이제 원재료 가격과 이 원재료 확보에 대해서 굉장히 좀 그 스트레스 많이 받고 있는 상황인데 네. 이 화신 같은 경우에는 어떻게 보면은 이제 그러니까 철 쪽으로만의 어떤 가격에 대한 부분만 신경만 쓰기 때문에 뭐 최근에는 이제 중국 쪽에서 경기 우려감 때문에 오히려 비철보다도 철 가격 같은 경우 상승세가 좀 제한적으로 가는 상황으로 갔거든요. 그렇기 때문에 이제 원재료 어떤 부담이나 이런 부분도 낮다는 점에서는 저는 좀 강점이지 않을까라고 좀 생각이 듭니다. 이게 현대차와 기아의 납품을 많이 하는 게 장점이 될 수도 있지만 또 단점이 될 수도 있잖아요. 그렇죠. 형님이 먼저 가요 또 주가도 같이 따라가는데 요즘처럼 위에서 또 꽉 막혀 있는 상황에서는 보통은 환율이 많이 오르면 이런 수출 기업들의 호재인데 지금 또 그런 상황도 아니고요. 그래서 이제 좀 찝찝한 구석이 있습니다만 풀어주시겠습니까? 뚫어주시겠습니까? 글쎄요. 저는 이제 본다고 네. 한다면 이 뭐 지금 현대차 그룹 같은 경우에도 이거 인플레 뭐 법안 때문에 네. 약간의 또 피해 근데 피해가 아닌데 이 오히려 법안을 본다고 한다면 네. 미국 쪽에서는 그저 현지에서 공장 생산하는 데에서의 혜택을 주겠다. 어떤 그룹에 대한 그 국적이나 이런 상관없이 현지 공장에 대해서 생산하는 부분에 있어서 혜택을 주겠다는 부분이니까 이 현대차 그룹 같은 경우도 말씀드렸다시피 제가 화신의 투자 포인트가 미국 쪽에서의 전기차 생산이 본격화된다고 한다면 화신에 대한 어떤 그 이익 구조가 나올 가능성이 있다라고 말씀드렸잖아요. 그렇게 된다고 한다면은 저는 오히려 이 어떤 내연기관보다도 지금 말씀드렸다시피 전기차 셰시 쪽에서의 그 판매 단가는 올릴 가능성이 더 크거든요. 네. 그렇기 때문에 오히려 화신에 대한 기회가 더 되지 않을까 하고 좀 더 생각이 되고요. 인플레이션 감축법에 대한 피해주 아니다. 피해주는 아니지 아니다. 않을까라고 생각이 돼요. 네. 그거에 대해서 또 시장에서 고민이 깊었던 측면도 있어요. 자, 화신 봤고요. 아, 근데 기관 순매수 특징주도 현대위아네요. 네, 어떻게 공교롭게 보니까 이제 현대 그런 자동차 부품주라고 좀 볼 수 네, 있겠는데, 네. 뭐 현대 위아 같은 경우에도 역시 뭐 비슷한 의견이라고 좀 말씀드릴 수 있겠지만, 이제 중요한 부분 같은 경우가 이제 현대 위아가 이 어떻게 보면 자동차 부품보다도 이제 기계 쪽에서의 부품의 그런 실적이 오히려 좀 역전이 많이 됐거든요. 성장세로 봤을 때는. 근데 이 뭐 자동차 쪽에서의 뭐 구동기나 이쪽에서 실적 부분은 뭐 러시아나 중국 쪽에서의 타격이 좀 크다라고 좀 판단이 되고 있어요. 하지만 오히려 봤을 때는 멕시코나 이런 중남미 쪽에서의 가동률은 좀 올라가면서 이 자동차 쪽에서의 실적 부분에 그 하락세를 제한했던 구조로 좀 가고 있기 때문에 뭐 이 부분이 언제 정상화된다라고는 모르겠지만은 지금 이 자동차 쪽이 안 좋다고 하더라도 다른 기계 쪽이나 여러 쪽에서의 실적 방어를 좀 하고 있으니까 오히려 좀 현대 위아에 대한 좀 관심을 한 번 더 좀 가져도 괜찮지 않을까. 뭐 주가 같은 경우에도 6월 말부터 주가가 좀 올라온 상태에서 거의 조정을 안 받고 있거든요. 오히려 지금 조정을 숨고르게 하면서 주가가 다시 한번 좀 랠리를 할 가능성도 좀 있다라고 지금 생각이 되고 있고, 역시 뭐 현대차 그룹이 뭐 하이브리드 차나 친환경차에 대한 생산에 대한 부분을 하게 된다고 한다면 앞서서 말씀드렸던 화신과 같이 현대 위아도 주가에 대한 탄력을 더 받을 가능성이 있지 않을까라고 좀 생각이 좀 되고 있습니다. 네. 자, 좋습니다. 현대위아 진짜 이게 보는 사람에 따라 달라요. 주가는 견조하다라고 말씀하셨지만 저는 답답하거든요. 근데 지금 시장이 이렇게 시장 대비는 좋아요.
그 시장들이 네, 좋은데 시장들이 이런 것도 지금 네. 잘하는 거거든요. 아, 그렇죠. 네, 굉장히 잘하는 거고. 맞습니다. 예, 지금 뭐 맞습니다. 우선 테마나 이런 쪽에서의 모멘텀은 굉장히 맞아요. 몰리지만은 예. 저는 테마는 말 안 하겠습니다. 아, 테마는 안 안 하신다. 하겠습니다. 네. 테마는 안 하시고 실적 탄탄하게 받쳐주는 종목들 위주로 네, 네, 네. 보십니다. 그래서, 네. 자, 오늘 화신과 그리고 현대위아를 봤다면 사모펀드 특징주 중에서는 뭐가 좋을지 살펴보겠습니다. 정수환 아나운서 전해주십시오. 네, 저는 사실 불나방이라 테마주를 많이 좋아했는데 이 사모펀드도 그런 단기적 수익을 지향하는 저와의 공통점 가지고 있습니다. 이 부분 체크하면서 수급 종목 체크해 보겠습니다. 일단 에코프로가 배터리 핵심 소재의 탈중국의 속도를 내고 있습니다. 배터리 핵심 소재 내재화 추진 소식에 에코프로 BM 연속성 보이면서 사들이고 있는 모습 확인됐습니다. 네, 그리고 한국항공우주에도 매수 포지션을 유지를 했는데요. RFHIC와 39억 원 규모의 신호송신장치 공급 계약을 맺었다라는 공시를 나왔습니다. 이 같은 소식에 사모펀드 한국항공우주 매수하는 모습 보였습니다. 네, 그리고 사모펀드도 자동차 업종에 관심을 보였습니다. 현대차와 현대모비스를 담아냈고요. 네, 그리고 개임주 네오위즈까지 사들이는 모습 확인됐습니다. 사모펀드 특징 종목 체크해봤습니다. 요즘 특징을 찾기가 힘든 게 특정 섹터나 뭐 어떤 테마보다는 개별적으로 종목들을 좀 수급들이 매수하는 것 같아요. 네. 사모펀드 가운데에서는 뭐가 가장 좋아 보이세요? 저는 파인테크닉스라는 파인테크닉스, 흰지. 네, 4일 연속 사모펀드 쪽에서 이제 매수가 예. 좀 들어오고 있는데 예. 이제 오늘 정지되죠. 뭐가요? 파인테크닉스 매매가 아, 그렇군요. 이제 분할, 오. 인적 분할, 아, 인적 분할하기 때문에 인적 분할. 네, 물적 예. 분할 아니기 때문에 인적 분할은 오히려 더 좋은 그런 예. 상황이라 볼 수 있겠고요. 예. 우선 인적 분할을 떠나서 지금 이제 그 삼성의 갤럭시 신제품이 작년의 신제품보다는 사전 예약자 수를 좀 넘겼죠. 그러니까 성공을 지금 할 것으로 좀 판단이 되고 있고요. 이제 뭐 파인테크닉스가 그 전에 이제 갤럭시 이 폴더블 폰 나왔을 때 내장인지, 이제 외장인지는 이제 KH 마텍이라고 볼 수 있겠는데 내장인지 쪽에서의 시장 점유율을 좀 굳건히 지금 계속하고 있는 상황이기 때문에 이 파인테크닉스에 대한 어떤 뷰는 저는 좋다라고 좀 생각이 좀 계속 되고 있고 주가적인 측면에서는 참 많이 아쉬웠던 게 좀 있어요. 네. 인적 분할을 하는 시기가 좀 약간 애매한 게 갤럭시 신제품 나왔을 때 네. 하는 부분이고 이제 파인엠텍에 대한 부분에 있어서 이쪽 이제 IT 쪽으로 갖고 가고 파인테크닉스는 이제 LED 쪽을 좀 갖고 가는 건데 만약에 그냥 인적 분할 안 했으면은 이번에 갤럭시에 대한 신제품 효과 부분이 실적으로 파인테크닉스에 반영이 될 텐데 참 애매한 만약에 좀 애매한 구조가 된 것 같아요. 반영이 파인엠텍의 원래 사업 부분을 가져가야 되는데 파인테크닉스에 반영될 수도 있고 참 애매한 부분이지만 하지만 인적 분할이기 때문에 지금 주가 그 비율 부분은 3.5대 한 6.5 같은데 예. 어차피 주주 입장에서 봤을 때는 손해나는 건 없다라고 판단되고 있어서 좀 마음 놓기 이제 파인테크닉스의 그냥 기업 가치로만 좀 본다고 한다면은 예. 큰 무리 없이 매수 관점으로 물론 오늘 이제 정지이기 때문에 오늘 매수할 수는 없겠지만은 어제 같은 경우는 좀 매수해도 괜찮지 않았나라고 좀 생각해요. 어제요? 어제죠. 어제요? 근데 만약에 이제 뭔 소리 하시는 거예요, 지금? 그렇죠. 그래서 오늘 좀 뭐, 특징 저기. 그럼 언제 사요? 그러면 매매가 어제 샀으면 좋겠지 않았을까? 네네. 이게 약간, 저 놀리는 건 아니고. 언제 사죠? 그래서 뭐 다시 이제 매매 거래가 풀리면. 풀리면은 한번 좀 관심 봐도 괜찮지 않을까. 그래서 제가 말씀드렸듯이 예. 이 갤럭시에 대한 이런 실적에 대한 부분이 예. 파인테크닉스에 잡히면 되게 애매한 구조가 되기 때문에 한번 좀 거래가 풀렸을 때 두 기업 다 한번 매수 관점 접근해도 괜찮지 않을까라고 생각 좀 됩니다. 이게 이제 파인테크닉스와 파인엠텍. 파인엠텍. 예. 예. 알겠습니다. 전세 맡기죠. 예. 예, 알겠습니다. 잘 들었습니다. 자, 다우투자증권 여의도 영업부의 이성웅 차장이었습니다. 고맙습니다, 차장님. 네, 감사합니다.